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7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정 멤버 나오셨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네, 요즘 바쁘지 않아요? 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네. 그 듣자 하니 네. 요즘에 종편에서 좀 네. 뭐라 그럴까 좀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그래서 패널들 발언에 좀 신경도 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렇죠. 네. 그게 갑자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종편에서도 그 방통위에서 뭐 좀 한마디 했는지 그 다음부터 좀 내용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좀 한쪽에 치우친 발언을 해도 그냥 넘어가다가 이제는 양쪽의 발언을 다 이제 좀 신경을 쓰고 또 하나가 그동안 그냥 그 고정 멤버로 쭉 지내던 방송 프로그램이 꽤 있는데 약간의 그 멤버의 패널의 변화가 있습니다. 교체를 했죠?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내려왔대요. 친안, 친문 또는 민주당, 국민의당 숫자를 맞춰라. 예, 정확하게 해라. 네, 그러니까 패널도 야당이면 어딘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곤란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 여권 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도 있고 바른정당도 있고 심지어 새누리당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더 넓게 해보자면은 남재준 후보도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요. 뭐 그러면 손소는 네. 뭐예요? 친문이에요? 저요? 전 친이 친이가 뭐예요? 이동형. 그래요.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아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참 유세인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문재인을 뽑아주세요. 네. 준비된 후보, 든든한 후보,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아싸. 네. 우리 방송이 한 30분 딜레이 됐는데 한참 지금 합정동에서 유세를 하고 왔다고. 수유역 갔다가 네. 제가 지금 요즘 떴다방입니다. 네. 수유역 갔다가 합정역. 네. 그래서 한참 아싸,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 민주. 이덕화 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부탁해요. 그래서 유세 기법을 바꿨어요. 네. 디스크 자키.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음향 감독님이 지나오는 거야. 네. 잘못하고. 네. 그래서 저분도 감동을 받았는지 네.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고. 그래서 오늘 막 그 엄청 찍었어요, 사진.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껏 찍어주세요. 사진은 정청래를 찍고 투표장에서는 문재인을 찍어주세요. 이거 제 고향 인천 월미도의 디스코 팡팡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로고송을 틀어놓고 네. 하니까 다들 있잖아. 이렇게 막 어깨도 막 흔들고. 그래서 오늘 뭐라 했는지 알아요? 어깨를 흔들고 신명난 대한민국 만들어 봐요.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괜찮네. 반응 좋았어요? 네. 많이 몰려왔어요 오늘 사람들? 아니 거기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람이 내려가지고 합정역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전철역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분들인데 한 번에 한 100명씩 몰려와요. 근데 그분들 있잖아. 다 어깨를 이렇게 흔들면서 와. 엉덩이 시룩시룩 어깨 흔들고 신명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봐요. 이렇게. 야, 그랬더니 노골송하고 딱딱 맞아요 이게 음이. 근데 앞으로 20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 목도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마이크 성능이 좋으니까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요? 네. 안철수는 완전히 목이 갈 것 같아. 자꾸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자체 음성 변조. 네. 새로운 대한민국 누굽니까? 이런 유세 이제 안 됩니다. 안 먹혀요. 낡은 유세. 네. 낡은 유세는 가고 새로운 디스크 자키 유세가 와라. 예. 새로운 대한민국, 알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지난 주말 EJ 콘서트 참석자 부산까지 내려와 주셔서 자리를 빛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 이 작가 있잖아. 네. 그날 진짜 이 작가에 대해서 네. 그 위대함에 대해서 진짜 놀랐어요. 예. 나 이 작가를 못 만나고 올라왔어요. 내가 나오는데 사인하느라고. 야, 사인이 줄을 섰는데 한 1km를 있잖아. 꼬불꼬불 줄을 섰더라고. 근데 사인만 꼬박 3시간을 넘게 했대요. 예. 야, 내가 기록이 1시간 반인데 역시 이 작가는 나보다 머리통은 2분의 1인데 위대함은 2배구나. 고맙습니다. 그럼 잘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된대. 그래서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 하여튼 자리 빛내 감사하고요. 근데 사람들 진짜 많이 왔더라. 네, 많이 왔습니다. 손소 변호사 오기로 해놓고는 약속 올라갔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TBS의 촛불 시위 특집 생방송에 출연하기로 한 달 전에 얘기를 해놓고 깜빡하고 있었어요. 진짜 정말 깜짝 놀라서 제가 정청래 의원님께서 손수 왕복 기차표까지 다 끊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같이 내려가자고. 그거를 급히 이제 취소하고 못 갈 정도로 정말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나이에 뭐 치매예요? 아주 요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감합니다.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누가요? 안민석이. 네,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 선대위에 자리를 하나 맡았네요. 제 직함을 소개해드리도록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중앙선대위원회 국민참여본부 공동본부장 정청래, 서울특별시당 상임고문 겸 공동선대위원장 겸 홍보위원장 겸 SNS 총괄본부장 겸 유세단원 정청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당 그 직책은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고 중앙당은 이제 이번 주에 새롭게 임명된 건데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뭐 하는 곳입니까? 문재인 선대위에서 제일 중요한 요직이죠. 네. 왜냐하면 국민 참여 없으면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핵심 중에 핵심, 요직 중에 요직이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한 분을 모셨어요.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조진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민참여본부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국민 참여 없이 어떻게 정권도 교체하고 바른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뭐 행동도 이렇게 이끌어내고 하면서 이제 함께 가자 해서 만든 이제 선거팀의 핵심 조직입니다. 핵심 조직. 그럼 조진희 팀장이 오늘 우리 방송에 초대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좀 캠페인 하나 준비 중인데, 캠페인. 네, 이것을 좀 잘 홍보하고자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정치 알바를 좀 활용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 작가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지금 허락 없이. 네, 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 허락 없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정치 알바 있잖아요. 국민참여본부 코너를 고정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실세가 아닙니까? 근데 이걸 부탁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있잖아. 시간이 없어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긴급 상황하고 상의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긴급 상황에서 뭐 출연하는 건 좋은데 선거에 도움이 돼야 되지. 그렇습니다. 도움 됩니까? 됩니다. 확실히 출연하는 게? 우리 정치 알바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네. 목소리만? 네? 목소리만? 목소리뿐만 아니죠.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할 캠페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캠페인은 너무 네, 긴장돼요? 방송에 나와서? 네. 빨리 쳐다보지 마요. 이렇게 빨리 쳐다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네. 문재인과 함께하는 국민의원 캠페인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 이제 번호로 1588-2017이라는 번호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문자로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제안하고 싶은 정책을 남기셔도 되고 뭐 응원을 해주셔도 되고 그런 것들을 쉽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문자의 내용에 걸맞는 또는 뭐 비슷한 뭐 그런 어떤 정책 카드가 이제 쉽고 재미있게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국민 참여 본부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국민의원으로서 그런 저희 캠페인에 참여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저희 인증서가 하나 나가요. 네. 거기 인증서에 간단한 이제 자기 이름과 뭐 관심 분야 이런 것들 입력해 주시면 문재인 후보님의 직인이 찍힌 저희 국민의원이 되어주셨다 하는 이제 인증서가 나갑니다. 참여하면 그런 인증서가 옵니까? 네. 좋은 그리고 거네. 바로바로 문자 보내면 거의 뭐 1, 2초 만에 바로바로 이렇게. 번호 안내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1588-2027. 네. 1588은 많이 기억하는 번호이실 것 같고. 대리운전. 네. 2017년. 네. 2017이에요? 2017입니다. 미안해요. 2017. 1588-2017. 1588-2017. 1588-2017. 감사합니다. 국민참여본부였습니다. 네. 국민참여본부. 근데 뭐 참여하는 거 어렵지 않네요. 간단하네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문자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번호만 치시면 어떤 내용이든 보내시면 재미있는 카드가 날아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88-2017로 전화를 걸어서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문자를 보내는 무슨 말이에요? 근데 번호상 전화를 만약에 걸으시면요. 문 후보님의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음성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자 안내가 또 문자로 날라오거든요. 자, 손수 변호사 그거 틀어가지고 방송을 좀 들려주시고요. 그럴까요? 네. 스피커폰을 한번. 전화를 직접 하면 문재인 후보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오고요. 스피커로 들려주세요. 문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동형 이름 남기고 관심 분야 뉴미디어.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연결. 지금 이미 잠시 후 렉이 걸렸죠. 트래픽이. 자, 영어. 전화를 하면은 저 이제 문재인 후보 뭐 음성이 나오고요. 문자로 1588-2017로 문자를 해서 문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동형이 보낸다. 그러면 저는 이동형입니다. 관심 분야는 뉴미디어 팟캐스트 SNS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자마자 포스터 같은 게 하나 가요. 예. 서비스로. 그 다음에 인증서가 갑니다. 인증서, 성명, 이동형, 분야, 뉴미디어, 귀하를 국민의원으로 네, 국민의원으로 임명합니다. 인증합니다. 인증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이름 쓰고 문재인 직인이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본인이 활용할 수 있죠. 그냥 내 이름 쓰고 관심 분야. 네, 그 선택 항목이 다 있어서요. 그 맞춰서 관심 분야 입력하시고. 아니, 문자를 그냥 보내는데 어떻게 선택 항목이 있어요? 그냥 문자를 보내잖아. 처음에는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 이렇다 또는 이제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면 정책 카드와 함께 그 인증서에 넣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할 만한 URL이 하나 날라오거든요. 그걸 하시고 거기서 이제 성함하고 그런 거 하시면 바로 인증서가 이미지로 이제 날라옵니다. 용량을 좀 증설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계속 걸었는데 계속.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일부터라 오늘은 이 정치 알바가 업로드되는 시점부터 이게 스타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대선 바로 전날인 5월 8일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100만이 목표입니다. 100만. 국민의원. 와.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열어갈 네. 국민의원. 그래서 임명장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네. 그래서 인증서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직인이 찍힌 빨간 도장 있잖아요. 사각 도장. 네. 이 찍힌 일종의 임명장이 날라오는 자, 거예요. 제가 보냈어요. 문자를 방금. 네. 이동형 관심 분야 뉴미디어 대통령 되시면 올드미디어가 아닌 뉴미디어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했더니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정책 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과 함께하는 국민의원이 되어주세요. 아래 링크를 눌러서 인증서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링크를 눌렀더니 이름, 관심 분야, 연령대, 시도 이렇게 딱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출 이렇게 돼 있다. 다시 한번 여기 또 이렇게 나오면 제가 또 이름도 쓰고 새롭네요. 새롭고 흥미롭고. 이 모든 것이 정청래의 공로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손수 변호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만 명 중에도 한 명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받으셨나요? 관심 분야도 뭐 정책, 뭐 교통, 뭐 여성, 방송 굉장히 많네요. 손수 변호사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벌써 하셨어요? 인증서. 저는 아까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증서가 그렇게 좋으세요. 조진희 팀장님의 관심 분야는 교육입니다. 인증서 있잖아요. 네. 조금 더 화려하게. 더 화려하게 다시 조금 만들까요? 더 화려하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국민 의원으로 정중하게 모시도록 하세요. 인증서 바로 날라오네요. 네. 맞습니까? 네, 성명 이동형, 네. 분야 방송,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과 함께는 국민의원으로 인증함. 2017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도장 꽝. 밑에 이 인증서는 국민의원 참여를 증명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걸 넣어야 되는데. 그래요? 네. 당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법률 검토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유권 해석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참여본부가 앞장선다. 공무원, 교사, 군인도 해도 됩니까? 전 국민 모두 하셔도 됩니다. 이거 왜냐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네네. 아니,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그럼 오늘 이거 말고 또 할 말 있어요? 캠페인 말고? 다음 주에 와서 또 하세요, 다른 거. 그래서, 네. 국민참여본부 정식 코너가 이 코너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하나 했잖아. 네, 오늘 하나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와서 또 하나 해주세요. 네,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더 하고 싶은 얘기
뭐 좀 해주세요. 국민참여본부장이 오게 돼서 지금 국민참여본부가 지금 거의 뭐 난리가 났다. 지금 이 캠페인에 모두들 많은 참여를 동의하는 거 말고는 지금은 국민참여본부가 원래 있었던 조직입니까? 아니면 정청래 의원 오면서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정청래 의원님을 모시기 위해 만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위인 설관이고요. 그래서 정청래를 공동본부장, 국민참여본부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포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더불어포럼이 여기 소속입니다. 이야. 그리고 우리 청래당도 오늘 단체로 가입하기로 했어요. 와. 청래당도 그렇습니다. 국민참여본부의 일원으로 네. 청래당 8,300명이 모두 갈 거예요. 지금 사전 허락 없이 제가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재의 말이 곧 정책이거든요. 그래요. 예. 급조된 티가 좀 납니다만은 네. 일은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은 원샷 원킬로 국민참여본부는 이것을 성공시키는데 예. 목숨을 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거 문재인과 어깨동무, 문재인의 국민 의원이 되어서 캠페인을 정치 알바에서 소개했고요. 다음 주는 혹시 뭐 예정돼 있나요? 뭘 갖고 오실지? 매주 한 번씩 오셔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네. 이거에 대한 다양한 참여에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에피소드나 에피소드. 내용이나 알겠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그 생길 것 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뭐 10만 명을 돌파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고할 수 있는. 다음 주도 조진희 홍보팀장이 오시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뵙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정치를 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정치 알바를 듣는 거고요. 영어를 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팁, 짐 잉글리시를 소개합니다. 짐 잉글리시는 매일 30분씩 영어로만 말하며 수강료는 아주 저렴한 95,000원이고요. 전화영어, 화상영어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특히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입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지금 이 광고 들으시면서 바로 시작할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시작할까 망설이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바로 시작하는 분들이 인생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포털에 지금 바로 짐 잉글리시를 검색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유산균이라고 다 같은 유산균이 아닙니다. 이제는 원료를 확인하고 드세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듀폰 다니스코사의 특허받은 균주로 만든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종별 다양한 균주가 배합되어 있어 원활한 배변 활동은 기본이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나이 드신 부모님,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운동량이 부족한 청소년, 변비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하루 한 알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건강을 관리하고 면역력을 높이세요. 원료를 믿을 수 있고 효과를 믿을 수 있는 유산균은 오직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뿐입니다. 문의 전화는 02-2675-8861, 010-5220-7924. 구매는 EJ몰 또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하세요. 네, 광고 짐 잉글리시 전화영어 짐 잉글리시입니다. 매일 30분에 1시간씩 여유있게 영어로만 대화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짐 잉글리시. 수강료가 매일 30분씩 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돼요. 95,000원. 영어 울렁증 있는 분, 시험 준비생, 그리고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들 검색창에서 짐 잉글리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 학원 할 때 영어 가르쳤죠? 당연합니다. 원어민 선생도 있었죠. 근데 본인은 이제 문법 위주로. 저는 문법 위주로 했고요. 네. 저는 영어 회화가 딸려가지고 연세학당을 다녔어요. 밤에는 애들을 영어 문법을 가르치고 아침반 연세학당 2년을 잠깐 다녔죠. 그때 손석희 아나운서가 같이 다녔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근데 이 짐 잉글리시는 문법보다는 매일 30분 이게 통화를 하기 때문에 회화에 실력에 아주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매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영어라는 게 아주 잘하는 사람도 한 몇 달 안 하면 또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연세학당 제가 4급인가까지 했어요. 그것 정도 마치니까 그때는 외국인들이 막 길거리 돌아다니며 막 쫓아가서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게 언어는요 매일 하지 않으면 맞아요.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본 딱 갔다 온 지 10년 됐는데 몰라 다 까먹었어 진짜로. 아까워요. 좀 돈 들어가지고 어렵게 배웠는데. 마치노 아까니까 또 때모 기대이네. 이거는 알겠잖아. 그건 알죠. 네. 저는 이것만 압니다. 요코하마?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아노 이때 뭐 고구메노 요니 와타시와 이럴 때 으세 노라까.
그래요. 네. 자, 짐 잉글리시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고요. KY팜. 오늘 광고는 KY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인데요. 5월이 가정의 달이죠. 5월의 가정의 달 선물도 많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주문 메시지에 선물 포장이라고 적어서 주문해 주시면 무료로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배송해 드리는데요. 이런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병 이상 주문하면 추가적인 가격 할인이 되는데 병당 2,000원씩 그러니까 4,000원 할인됩니다. 4병 주문 시 병당 4,000원 16,000원 할인되는 거죠. 어버이날 선물로 매우 좋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J몰에서 주문하셔도 되고 또 네이버 쇼핑에서 KY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장까지 살아간다 그러니까. 네. 많은 관심 제가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광고주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동영 작가님의 마음을 일부 알아서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산돌넷이라는 그 IT 업체 전화를 했어요. 그래요? 네, 저희 직원 시켜가지고 비서가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바꾸려고 했는데 기존 업체보다 싸요. 진짜요? 그래서 당장 바꾸려고 했죠. 네. 그랬더니 기존 업체 계약이 10월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그걸 해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위약금이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몇 달만 참았다가 앞으로 계속 산돌렛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예. 자, 여러분들도 연대의미에서 팟캐스트 광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본격적 방송 들어가서요. 대선 후보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부터죠. 우리 녹음이 18일이니까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도 방금 선거운동을 하고 왔고 팻말을 지금 하나 목에 걸고 왔어요. 이거 보면 네. 선거 사무원. 이 팻말을 달고 있어야지만 연달에 올라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유세처에 올라가는 것은 이거 없이 그냥 할 수도 있고. 선거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아무나 올라가서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차지 않으면 좀 제약이 좀 있어요. 어떤 제약이 있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 제약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찼으니까 마음대로 막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돼서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후보들이 돌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대구에서 첫 유세를 끊었습니다. 이 대구에서 첫 유세를 끊는 건 역시 가장 취약 지역이니까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대구에서 처음 스타트를 한 것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228 민주우거 그 현장에 가서 첫 유세를 마치고 그리고 대전 찍고 서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뭐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통합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주창한 게 일자리. 네. 지금 대구가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제가 그렇게 안 좋은데 계속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를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첫 메시지로 발표했던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호남 안방을 먼저 공약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후보가 대구를 간 것과 달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다급한 마음이죠. 그래서 호남의 어떤, 충성도 높은 고정 지지층이 없으면 언제 지지율이 급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호남에 대한 구애, 그렇죠? 이런 부분을 했는데, 참으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 박지원 당대표의 그 지역 감정을 유도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겨레에도 뭐 엄청 지면을 할애해서 비판을 했고 정치평론가나 교수들도 상당히 좀 비판적 논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국민의당도 민주당에서 떨쳐나간 사람들이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지역 감정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본 집단들인데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유세 중에서 호남목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기획을 쓰립니다. 그거는 호남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좀 폄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떡꿈을 바라고 투표하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대통령 선거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나의 이권과 관련된 이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처럼 상당히 3, 40년 선거 유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 없었죠. 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그 얘기를 하면서 대북 송금 특검으로 김대중 대통령 뭐 골로 보냈다. 예. 이런 또 약간 저질 발언 이런 것도 해서 제가 이렇게 트위터를 했죠. 골로 보내야 될 것은 망국적 지역 감정이다. 그렇죠. 정치 구단이 아니라 정치 구태다. 굉장히 구태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가역적으로 퇴장시켜야 된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또 박지원 대표가 호남에서 연일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호남을 좀 호남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듯한 그런 그 내용의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TK에서 지금 1위거든요. 네. 도대체 이게 기존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번 대선에는 이런 현상이 있는지 좀 잘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반문재인 성향이 있으니까 특히 대구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그 과거 구여권이 몰락했잖아요. 근데 대구 사람들은 그 몰락한 구여권의 정당하고 같은 동일체 효과를 누렸었거든. 그런 현상을 머릿속에 그렸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지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민주당은 갈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안철수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의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실제로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리고 KBS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뭐 그리고 조선일보와 칸타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기는 걸로 일주일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조정기를 거칠 것이다. 그리고 5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중앙일보는 아주 접전 현상으로 벌어졌지만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무려 15% 차이로 그리고 대체적으로 7% 5% 이렇게 차이 나는 여론조사가 5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철수 후보 진영으로서는 굉장히 적신호죠.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트렌드 추세인데 그게 꺾인 거예요. 한풀 꺾였다 보니까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손수 변호사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러니까 포스터에 본인이 네. 나가는 포스터에 당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왜일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 당 지지율보다 본인의 지지율이 높다. 즉 당이 전면에 부각되면 오히려 손해다라는 판단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국민의 당에 소속된 여러 의원들의 힘을 좀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호남으로 국한되고 반면 이제 의회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뭐 TK 지역에서는 국민의당이 부각되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뭐 좀 숨긴 것 같은데 뭐 선거에서 이기면 잘한 결정이고 지면 그게 패착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도 당명을 포스터에 적지 않은 후보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네. 노태우 후보가 대선 포스터 보니까 당명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한 30년 전이죠? 예. 30년 가량 지나서 그런 상황을 또 보게 됐습니다. 노태우는 이해가 가네요. 전두환 그렇죠. 민정당하고 이제 갈라치기 한 거지. 예? 그래서 자기는 그 뿌리가 아니다. 네. 나는 나일 뿐이다. 네. 그걸 지금 똑같이 했다 30년 후에. 그러니까요. 과연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당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주는 것 같습니다. 선수의 이 분석 동의하십니까?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그 선거 벽보 이것이 뭐 논란이 되니까 굉장히 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소머리 창법 누굽니까 이것이 마치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노이즈 마케팅. 본인들은 굉장히 지금 뭐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선거 벽보는 상업 광고와 달리 갖춰야 될 기본 예의가 있습니다. 당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이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목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왜소해 보이고 어떤 지도자의 상을 부각하기에는 굉장히 나약하고 유약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실패작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슨 홍길동의 비애도 아니고 호부 호용을 하지 못하는 내가 국민의당 후보라고 자랑스럽게 내보이지 못하는 그런 정당에 뭐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겁한 행위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플러스 득표 요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인 의혹 같은 경우에도 뭐 와이프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넘어가는 거고. 저는 그거 보고 좀 약간 불쾌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미경 여사께서 여러 가지 잘못을 했다면 뭐 그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는 것도 당연한 도리겠고 또 설령 이제 당사자인 김미경 여사가 직접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힘으로도 다시 사과 여러 차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직접적으로 그런 상황을 뭐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뭐 둘째로 치고 전혀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또 보도를 보면은 좀 관여를 한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직접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아내가 사과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좀 알쏭달쏭한데 이게 일부 또 안철수 후보를 또 좀 좋지 않게 바라보는 분들이 또 공주가 가니 왕자가 왔다. 뭐 이런 공가왕이라는 또 신조어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가슴에 좀 많이 남고 머리도 남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은 이제 8년 의정 생활하셨잖아요. 네. 8년 하는 동안 솔직히 말해주세요. 김미경 교수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요? 그러니까 사모님 일거리를 이렇게 뭐 시켰다든가 보좌진들한테. 저는 그런 걸 싫어했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선거 때 딱 2주일만 나타나고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김성희 보좌관이, 폭로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주고받은 카톡. 뭐냐면, 전 나중에 뭐, 정청래가 뭐 폭로도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트위터 떠돌아다니더라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한백이 아빠 요즘 술 많이 드시면, 약해지니까 빨리 좀 보내주세요. 김성희한테 그래 같이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더니 바로 김성희 보좌관이 문자를 보냈어. 지금 바로 택시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넵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 정도만. 네. 저희 집사람이 관여를 기피한 건가? 자, 그러면 다른 의원들의 뭐 부인이나 남편이 이런 갑질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근데 천태만상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집사람이 아예 제 일에 관여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지역 사무실에도 뭐 1년에 한 번도 안 와요 거의 다. 그리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사모님들이 실제로 실세다. 그래서 뭐 세비든 활동비 내역 이런 것을 사모님이 다 관여를 하고 보고받는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구태인 거고 갑질인 거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국가의 녹을 다 이거 국가의 녹이잖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옛날에 뭐 그런 거죠. 그 남편이 원스타면 와이프는 뭐 투스타다 쓰리스타다 그런 얘기 군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들은 의원회관에 이렇게 자주 온대요. 자주 와가지고 막 혼내고 뭐 간섭하고 뭐 이런데요. 저는 근데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왜요? 제가요 17대 초선 국회의원 때 4년 동안 국회를 한 번도 안 온 거야. 그리고 제가 재정부 질문을 7번인가 했는데 한 번도 와서 방청을 안 한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19대 국회에 들어가면서 내가 진짜 그때 서운했다. 그랬더니 한 번 우리 애 데리고 대정부 질문할 때 한 번 방청 왔더라고요. 저랑 정반대네. 저는 우리 와이프가 여기 제 방송하는 거 콘서트 하는 거 굉장히 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 절대 못 오게 합니다. 야 거기다 직장이야. 네가 오면 우리 직원들도 불편하고 절대 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는 좀 너무 안 그러니까 그래서 19대 국회 때는 한 번 왔어요. 방청석으로. 자 그리고 아까 트위터 얘기했으니까 정청래 의원이 박지원 의원한테 감사하다는 트위터를 또 날렸다 그래요. 네. 네. 그게 아마 박지원 의원이 호남 유세인가요? 광주 유세 중에 문재인이 돼야 강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주 감사했고,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5년 전에도 문재인 후보를 엄청 도왔더라고요. 그때는 2012년.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도와줘서 감사하고 이번에도 또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트위터를 날렸어요. 근데 요거 어쨌든 말실수잖아요. 유세 도중에. 근데 주위의 반응이 굉장히 어때요? 전 풀 동영상을 못 봤어요. 저 봤습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네. 주위의 동영상. 웅성웅성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약간의 편집이 된 그런 걸 봤는데 전체는 아니고 문재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되게 그 앞에 있었던 청중들이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랬어요? 안철수 뭐 이래가지고 순간 박지원 대표가 제가 일부러 한 것이다. 일부러 실수 한번 해본 거다라고 수습을 하면서 역시 그 정치적으로 성숙한 호남민들은 이런 저의 실수도 바로 알아주는군요. 뭐 이렇게 하고 그거 생각나네. 네. 박근혜가 왜 이제부터 대통령직을 버릴 거라고. 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대로 됩니다. 대통령을 사퇴합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타임스퀘어인가 어디서 출정식 하면서. 네. 근데 뭐 박지원 대표가 아주 뭐 미리 예측하고 잘 말씀해 주셨고. 문재인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대표의 예측은 정확했는데, 박지원 대표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죠. 선관위로부터 2천만원 과태료를 받게 됐는데, 또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다, 얘기 그래서 있더라고요. 제가 또 두 번째 또 트위터를 또 날렸는데, 여론조사 있잖아요. 중앙일보 여론조사인가요? 그거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 등재된 이후에
그다음에 트위터를 날려야 되는데 1시간 전쯤에 뭐 미리 날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급히 또 지웠더라고. 근데 누가 그걸 캡처해가지고 청래당 게시판에 올려놨어.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하고 공개 질문을 했죠. 근데 같은 사안이거든요. 네. 지난번 과태료 2천만 원하고. 근데 이번도 같이 적용되면 2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제가 트위터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박지원 대표가 예전에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아주 칭찬했다. 제가 한번 요거 짧으니까 읽어드려도 될까요? 예. 네. 2012년 11월 27일이네요. 광주 천유세 시작. 문재인 실향민 자제로 어려움 속에 대학 재학 중 민주화운동으로 제적. 특전사 제대 후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고시공부 시작. 호남의 아들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번째 기적을 광주로부터 민주주의 서민경제 복지평화는 문재인 느낌표라고 박지원 대표가 했네요. 그때는 민주당 소속이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 자, 그리고 지난주에 SBS 주최 TV 토론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문 대표의 승리다. 이런 게 대체적 평가예요. 특히 홍준표 후보가 뭐 10분이면 문재인을 제압한다. 그게 이제 잘못된 걸로 판명이 났고. 허언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계속해서 후보 초청 토론이 잡혀 있습니다. 한 5번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그 TV 토론이 끝나자마자 제가 관전평을 올렸습니다. 각 후보들에게 없었던 것과 있었던 것 이렇게 했는데요. 홍준표 거침이 없었다. 그러나 개그감이 있었다. 네. 안철수 정체성이 없었다. 불안감이 있었다. 눈빛이 막 떨리고 살도 그렇습니다. 떨리더라고. 손가락도. 유승민 얻은 게 없었다. 유연함이 있었다. 심상정 심상정은 잃을 게 없었다. 그리고 당당함이 있었다. 문재인 기대해 주세요. 네. 상대가 없었다. 안정감이 있었다. 이게 달렸는데 최근 트윗 중에서 이것이 제일 많았어요. 2,400개 됐어요. 저도 봤어요. 리트윗이. 트위터는 아니고 뭐 이거를 친구 통해서 전달받아서 카톡으로 봤습니다. 네. 보면서 역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준표가 가장 애를 쓰긴 썼어요. 홍준표 제일 애썼다. 네. 근데 홍준표는 탈났고 안철수는 큰일 났다. 이게 총 6번이고요. 지금 한 번 했으니까 5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이 나가는 날입니다. 수요일 날 4월 19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KBS에서 중계 예정돼 있는데 그리고 이거 포함해갖고 5번인데 토론을 사실은 뭐 잘한다 못한다 이걸로 저는 뭐 지지율이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지난번 같은 토론에서 하면은 문 대표가 굉장히 좀 안정감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스탠딩 토론을 하느니 마느니 뭐 자유 토론을 하느니 마느니 갖고 논란이 되는데 이런 논란은 왜 나오는 거예요? 스탠딩 토론 뭐가 문제야? 이게 사실 스탠딩이라는 게 그냥 서서 한다. 그건 신체적인 그런 그 위치 때문에 그걸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원래 앉아서 이제 자료 보고 하는 토론이 있고 서서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 토론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처럼 둘이 후보가 나란히 서가지고 막 자유 토론이 스탠딩 네. 토론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데 2시간 동안 서 있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1대1로 하면 나머지 3명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문재인 후보 측 이야기가 좀 타당한 게 왜 굳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은 토론을 하느냐. 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또 건강으로 몰고 갔죠? 네.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 사진도 나오고, 야, 지금 팔씨름 하면은 문재인 후보가 다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서서 하나 앉아서 하나 무슨 상관이냐. 하자는 대로 다 하자라고 해서 정리가 됐죠. 스탠딩 토론은 미국처럼 1대1 양자 토론일 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자료도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기, 그리고 뭐 애드립 뭐 이런 것이 이제 좌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같이 5명이 토론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대1 둘이 막 공방전 벌이고 있으면 나머지 셋은 있잖아요. 그냥 뭐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글쎄요. 근데 뭐 스탠딩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뭐 해보죠 뭐. 또 토론 관련해서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문재인 후보는 토론을 잘 못한다는 생각을 상당수의 국민들이 하고 있었고 또 반대로 안철수 후보는 또 대학 교수 출신 또 상대적으로 좀 젊고 또 토론하자고 끝장 토론 양자 토론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정말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기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첫 번째 토론에서 이상한 모습 보여주니까 그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반대로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난하게 하니까 선방했다,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이번에 또 안철수 후보 측은 토론 정말 잘할 수 있다, 스탠딩 토론 해야 된다 등등 기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작전 못 짠 거 아닙니까? 이번 토론도 그렇지만 지난번 토론과 앞에서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후보는 보통 이제 아웃복싱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홍준표 후보는 인파이터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를 벗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인파이터와 아웃복싱을 같이 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그래서 상대의 허를 찔렀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저렇게 막말을 해버리면 문재인 후보는 그냥 어떻게 할까, 방어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같이 공격으로 이렇게 맞붙으니까 홍준표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거. 그래서 사실은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죠. 경기를 장악하라, 지배해라 이랬잖아요. 토론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예상 밖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맞받아쳤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좀 이렇게 호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 국민들에게도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오자 토론 구조에서는 기본적인 기존의 관념으로는 1위 후보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거고요. 4등, 5등 후보 이런 후보들은 설령 실수를 할지라도 인파이터로 해서 1위 후보의 하나의 약점이라도 파고들어서 승복을 받는다. 이런 게 이제 보통의 전략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2위 주자면 더 강력하게 인파이터로 갔어야 되는데 본인이 쫄아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그런 페이스도 잡지 못했죠. 그러니까 1등 후보는 사실 TV 토론 나가서 실수만 안 하는 뭐 그런 거라고 그랬지만 지금 어쨌든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경선 과정에서 세게 붙어가지고 연습을 한번 한 거. 바로 그겁니다. 효과가 있었던 그러니까 건데. 이제 유승민 후보도 잘했다고 이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도 남경필 후보하고 1대1 스탠딩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승민 후보도 토론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데 이번에 뭐 잘했다는 평가가 있고 문재인 후보도 역시 사전 극기훈련한 거죠. 네, 10번, 뭐 11번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자, 그리고 토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날 토론에서 그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 5.18, 6.15, 14, 요 강령 삭제한 거, 요런 질문을 받고 나서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실수했다. 네. 이렇게 말해서 좀 논란이 됐어요. 바로 금태섭 의원이 아니다라고 또 반박하기도 하고 있는데, 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의원이었으니까. 네. 요 사태에 대해 잘 아실 것 그때 같아요.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이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같이 그렇죠. 얘기했고 네. 의총내에서 발언도 하고 그렇게 상당히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게 이제 슬그머니 감췄는데 그때도 뭐 실무자들이 뭐 한 거다. 안철수는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번에 금태섭 의원이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그게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죠. 또 금태섭 의원은 과거 이제 안철수 후보 대변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을까. 최측근이었죠. 그러니까 정계 입문할 때도. 근데 그러니까 5.18, 6.15, 14 강령 삭제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의미. 그러니까 삭제 의미랄까요? 우리 헌법으로 치면 헌법 전문을 바꾸는 겁니다. 헌법 전문에서 3.1운동 정신, 4.19 민주이념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입고. 그렇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바꾸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그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아니 그런 부분을 삭제하는 거 그럼 도대체 뭘 넣겠다는 거냐. 그래서 상당히 정체성 시비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 워낙 큰 문제고 잘못 건드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꼬리를 내리긴 내렸죠. 국민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5.18, 6.15, 14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같은 생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안철수 의원만 이제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왜 빼자고 한 겁니까? 뭐 중도 일로 갈 생각을 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뭐 마치 그렇게 넣으면 그것이 이제 무슨 좌편향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하고 이제 민주당이 합쳐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강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자기들 주장을 그거 빼야 우리는 합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시 김한길 당시 공동대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이었나요? 그때 겉으로는 뭐 넣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이제 진실 게임이 벌어졌는데. 저는 근데 이제 오늘인가요? 예. 또 저는 진짜 이거는 제가 분노하는 일인데 예. 국민의당 대변인이 문재인 대표 세월호 단식한 거 있잖아요. 또 가짜 단식 아니었냐. 그러니까요. 저는
넘어야 될 선을 이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도 그때 같이 단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트위터를 날렸어요. 안철수 일베한테까지 지지받고 싶냐. 봤어요. 예. 그리고 내가 옆에서 단식을 했다. 내 이름을 걸고 말한다. 그런 일 없었다. 그리고 세월호 단식장에 폭식 투쟁하는 일베의 패륜적인 그런 생각이 난다. 도대체 뭐냐 이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당도 야당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에 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화나는 행동인데 그 국민의당 쪽에서 지금 많이 쫓기는 모양이에요. 이거 이렇게 지금 헛발질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 당에서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과를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에 대한 폄하를 넘어서 이것은 세월호 단식장에서 그 절절한 심정 이런 것을 마치 무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작태거든요. 이것은 진짜 제가 이제 끝까지 추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졸렬한 그런 공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선거 기간이니까 선거 기간 중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악수를 두고 있는데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김미경 교수 등 1+1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보좌관 갑질 이런 게 있었던 데다가 앞으로 저는 뇌관이 BW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약간 뭐 BBK 뭐 비슷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불법은 아니다 할지라도 상당히 이것은 뭐 불로소득 비슷하게 그리고 한국 재벌들의 어떤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처럼 이렇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불법은 아닐지라도 많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대선 때 뇌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말씀하셨던 그 BW 발행 관련해서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화로 잘 설명해 놓은 자료가 인터넷상에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그거 만화 쭉 그 웹툰처럼 돼 있거든요. 네. 스크롤 내리면서 쭉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네. 또 하나는 김상조 교수님 계시잖아요. 네. 이 김상조 교수님께서는 사실이 이게 그렇게 문제는 아니다라는 식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지율을 끌어내렸던 안철수 지지율을 끌어내렸던 것이 사실은 유치원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컸죠. 그리고 이것은 컸는데 계속 커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것은 기본 철학의 부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은 중학교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의무교육이 아니라 그러면 초등학교 이전에 보육 있잖아요. 영유아 보육 이 부분도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어린이집의 95%가 사립입니다. 유치원은 80%가 사립이에요. 초등학교는 1%가 사립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국가가 책임지겠다. 문재인 후보는 바로 얘기했어요. 나라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점점 국공립의 비율을 높여가겠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사립 유치원 원장들 모임에 가서 달랑 그 표가 아쉽다고 단설 유치원을 억제하겠다. 이것은 국공립의 확대와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다.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 이익단체에 가서 그 단체가 원하는 발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갈 수 있는데 갔어도 본인의 지조와 신념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철학이 없다고 지적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A라는 집단에 가면은 그 입맛에 받는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또 뭐냐면은 지역을 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남에 가면 호남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TK에 가면 안보가 우선이라고 하고 물론 선거기 때문에 이기기 위한 전략을 펴는 것은 맞습니다만 각 지역 갈 때마다 미묘하게 다 달라지고 또 어느 단체 가면 또 다 달라지고 이런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어린이집 사립에 보내고 있어요. 95%가 사립이니까. 떨어졌군요. 그렇죠. 네? 떨어진 거지요. 아니 우리 서대문구에는 없어가지고. 그래요? 마포로 왔어요. 근데 그 원장님께서 정청래 의원 팬이어가지고 우리 방송 다들 이것도 듣고 있을 거야 지금. 아름다운 어린이집.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선거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니까 2012년도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 4인방이라 불리던 사람이 이춘상 보좌관이죠.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16일 날 경기도 양평에서 문재인 후보 유세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30대 젊은
가장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족 되신 분이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 사무총장이 또 직접 조문을 했었고요. 당일날. 또 문재인 후보가 제주도를 가했었는데 그것도 취소하고 바로 또 강화문 유세 마치고 직접 조문을 했다고 해요. 저는 뭐 직접 위로한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잘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유세 차량하고 오토바이랑 부딪힌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유족들 글을 읽어보니까 그 유세 차량 운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응급처치나 119를 부르지 않고 캠프로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문 후보가 이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어쨌든 유족들 마음 어루만져 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이런 사고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후보가 너무 빡빡한 유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가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좀 안전을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문희상 후보도 이렇게 전국 선거 하다가요 교통사고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해찬 총리도 사고 크게 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대부분 유세 쫓기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놔주거든요. 그럼 다음 유세 일정에 계속 밀리면 나중에는 1시간 늦고 막 2시간 늦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힘듭니다, 이거. 그러니까 또 특히 이 파란 옷을 입고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써붙이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도 안전이지만 이 교통법규도 조금 잘 지켜서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얼굴에 목실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포울 유세차도 사고 났습니다. 예. 첫날. 교통사고? 아니요. 그러면. 이제 망원역이 요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도 다 와 있으니까 내가 좀 타협을 했거든. 우리 7시 반부터 그러면 20분만 하고 우리 안가 여기 앞에 경성구 사거리로 가서 하겠다. 차량을 이동해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 터졌군요. 그래갖고 이런 일은 대동단결 합심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새누리당 운동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차 밀었어요. 그랬어요? 야,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도 밀었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같이 밀어달라고 했더니.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새누리당 있잖아. 있어요. 그렇죠. 조원진 후보 나왔잖아요. 아니, 조원진 후보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차 밀었거든요. 그 자유한국당 빨간 유니폼 있잖아. 같이 빨간 옷이 같이 밀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고. 오. 네. 그래요. 대연정이네, 대연정. 아니, 근데 거기는 유세차를 우리 거 빨리 밀어내야지 자기들 거 세울 거 아니야. 아니, 안철수 후보 유세차도 어디 교량 같은데 이렇게 높이가 있어가지고 받아서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가족 여러분. 범교텔레콤 대표입니다. 그동안 범교텔레콤을 찾아주신 많은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월, 5월은 휴대폰 구매 적기입니다. 갤럭시 S8 예약 및 구매는 물론 특히 현재 SK가 아닌 통신사 이동 고객님들께는 최고의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LG G6와 갤럭시 S7, 노트5 등을 고려하고 계신 고객님들이라면 꼭 연락주세요. 범교텔레콤은 인터넷 www.goodSKT.co.kr로 접속하시거나 010-7114-9795, 010-7114-3333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범교텔레콤 광고인데요. 지금 갤럭시 8 판매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체 시 누구 증정 그리고 상품권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누구가 혼자 외로울 때 이렇게 누구랑 같이 이렇게 하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누구가 뭐야 라고 했는데 그렇군요. 네, 인터넷 교체 시 누구 증정 상품권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이 휴대폰 바꾸는데 제일 적합한 때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4월 지나기 전에 바꾸실 분들은 빨리 바꾸시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 LG G6, 갤럭시 S7, 노트5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범교텔레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 듣고 전화를 하시는데 워낙에 전화량이 많다 보니까 주문량이 연락이 좀 늦어질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꼭 연락을 해주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범교텔레콤에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goodSKT.co.kr
goodSKT.co.kr 전화번호 010-7114-3333 010-7114-9795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 가능합니다. 예. 광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자, 오늘 오후 내내 포털 검색어에 문재인 1번가가 순위권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저는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아까 손소 변호사 저랑 방송하기 전에 형님 이거 대박이에요라고 하던데 최고예요. 뭐 어떤 점이 대박이라는 거였어요? 아니, 좀 가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일단. 네, 재미가 있고 또 저는 이 중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이번 그 선거 벽보를 패러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그 문재인 후보의 그 슬로건이 뭐였죠?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기호 1번이잖아요. 이거를 어떠한 대통령 누구누구 이거를 패러디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목부터 문재인 1번가부터 패러디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또 여기서 말한 1번가의 1번이 이제 기호 1번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으니까요. 이게 선거라는 게 물론 표를 많이 얻으면 이기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정책적인 어떤 완결성이라든지 진보성을 보여줘야 될 테고 또 안정감도 줘야 되고 또 하나가 흥미를 유발하고 또한 재미를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민주당의 이야기,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한데. 중요한 재미가 있어야죠. 맞아요. 그런 일을 또 지금 이동현 작가님이 계속 해오시는 거고 또 정청래 의원님, 손 의원님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1번가도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베스트가요. 안전이 정착된 나라. 이게 베스트 1이군요. 최순실 없는 나라. 이것도 아까 순위 올라갔었던데 명예의 전당에. 네. 명예의 전당의 지금 베스트가 안전이 정착된 나라 이거군요. 그리고 골목골목 CEO 지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그다음에 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이게 오늘 구매자들이 폭주한. 예.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 쇼핑몰을 표방하고 있고요.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 이게 접속이 조금 지연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예, 지금 폭주했다고 그래서 서버를 증설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재인 1번가가 이번 대선의 히트 상품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현재 스코어 최고의 히트 상품이죠. 근데 이 문재인 1번가 기획에 참여했던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준비했던 아이디어의 절반 정도밖에 구현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최고 히트 상품이 뭔지 아세요? 예. 국민참여본부. 1588-2017. 네. 근데 이게. 국민의원이 되어주세요. 대통령 선거 때만 반짝하고 없어진다면은 그냥 쇼에 끝나는 거죠. 원래 쇼니까 쇼핑몰 아니야? 그러니까 쇼에 끝나면 안 되고 쇼핑몰처럼 계속해서 정부 정책, 당 정책 구매할 수 있도록 또 살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대선 끝나고도 좀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뭐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고요. 쇼핑 몰라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몰락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예. 계속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 포스터도 그렇고 뭐 홍보도 그렇고 지금 다른 후보들보다 이쪽에서 우리가 굉장히 앞선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자로서 문재인 후보가 말한 것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지켜보는 분야가 어제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겁니까? 문재인 후보의 최대의 제1의 공약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청와대의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표를 만들고 점검하겠다. 그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공약으로 10조 원 일자리 창출 추경 예산 편성하겠다.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현황판을 만들고 있는지. 만들고 있겠죠. 예. 그래서 계속 할 건지. 계속 하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지켜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또 하나. 좌시하지 않고 일어서서 보겠다. 예. 자, 김동영 의원이 문캠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문정수, 홍인길 전 의원도 함께 합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김영삼 대통령이 직계였던 상도동계가 거의 다 합류하는 겁니다. 현철씨까지. 그렇죠? 자, 문정수 그분은 부산시장 출신이고요. 그렇죠. 네. 홍인길 YS의 오른팔 총무수석인가요? 네. 총무처 장관 됐나?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총무수석 비서관.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도동이 전폭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한다. 껌 하나가 생각나는군요. 왔다 껌. 최고 맛있는 껌.
네.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제 어릴 때지만 이게 3당 합당 전 구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TK와 PK가 이제 나눠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고 이제 확인이 되는 게 이번 대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왕구 전 울산시장도 합류한다고 하나요? 이게 정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합류하는 분들의 숫자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김동영 의원은 2012년도에도 문재인 후보 지지했어요. 그렇습니다.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지지 선언만 했고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역할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보도 하나 보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김동룡 전 의원을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 열심히 노력했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김영춘 의원이고요. 국민의당은 누군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오히려 국민의당에서는 영입 거의 직전이다라는 발표까지 한 것 같거든요. 기자 상대로. 예. 그렇죠. 근데 또 아니네요. 정운찬은 어떻게 됐어요? 정운찬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의미가 있네요. 3당 합당 이전에 민주화를 이끌던 세력들이 다시 연대한다. 영호남이 통합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동교동, 상도동. 그렇죠.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평형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옛날 민추협 생각도 나고요. 1987년 대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부울경에서 52.8%를 득표했는데 이번에 그거보다 더 얻을 것이다. 이런 말도 김동영 의원이 했네요. 그러니까 부산 우리가 갔었잖아요. 그 2대 마지막 콘서트. 네. 갔더니 그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 보러 나왔는데 물어보니까 50%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군요. 부산에서 50% 넘는다면은 엄청난 거죠. 대단한 거죠. 진짜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과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울경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른 이야기. 어제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가 서문시장 가서 유세를 했는데 별 호응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별로 잘 호응이 없었어요. 의외네요. 의외인가? 그래도 네. 의외 없었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10분 만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왜요? 상인들이 반대했다고. 오지 말라고. 그럼 홍준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상치 못한 저지에 안철수 후보가 당황해서 잠시 시장을 돌면서 인사 나눈 뒤 바로 다음 유세 장소인 동성로로 떠났다고 하는데 아마 상인들이 어제 조원진 와서 또 시끄럽게 막 굴고 오늘 또 안철수 와서 하니까 이 장사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연설하지 못하도록 막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지지하지 않으니까 장사에 방해가 더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실제로 매일신문이 대구에 있는 지역신문 아닌가요? 그렇죠. 대구 그렇죠. 매일. 예. 매일신문도 그런 보도했네요. 제목이 대구 서문시장 찾은 안철수가 10분 만에 떠난 까닭은.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서 쭉 내용이 있는데 까닭은 어떤 닭입니까? 네. 저로 그냥 대답해 주지 말고 넘어가. 닭은 이제 좀 관심에서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서문시장이 요즘 경기 안 좋아서 장사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불났잖아요. 네. 짜증나 죽겠는데 정치인 찾아가고 자꾸 장사 방해하니까 시끄럽게 스피커 울리고. 아니 근데 좋아하는 정치인 왔으면은 다르겠죠. 장사 잠깐 지장이 설령 있다 한들 좋아하고 맞아주겠죠? 그러니까는 홍준표 의원도 갔었나요? 홍준표 후보도? 자기는 출마 선언을 여기서 했잖아. 홍준표는. 서문시장을 찾는 이유는 보수의 성지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대구가. 네. 그것도 또 서문시장은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항상 여기를 찾아갔었는데 이렇게 안철수가 천밥대우로 받았다 그러면 생각만큼 TK에서 안철수 후보의 표가 많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으로 근데 봐서. 현재 여론조사 보면은 상당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근데 우리가 흔히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많이 나오는 거는 적극 투표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화 오는 거는 그냥 네 안철수 하지만 직접 투표장에 가서 과연 찍을까? 보수 유권자들이 옛날 박근혜 찍고 새누리당 찍던 사람들이 그때보다는 약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판세 분석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 투표층 아니다.
충성도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충성도가 낮다는 것은 그 지지율은 그 사상누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은 실제로 지지합니다 하고 투표장 안 가버리면 뭐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기본적인 지지의 특성은 충성도가 약하다. 적극 투표층에서 아직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박영선 의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와 같이 유세를 하고 하던데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JTBC 뉴스룸 나가서 이런 이야기도 했죠. 네. 문재인이 안 된다는 분들은 또 다른 패권주의다.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시원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이야기하는 게 자막으로 딱 나왔어요. 이게 또 여기저기 많이 또 돌기도 했습니다. 그 유세 현장에서도 야당을 지지하는 또 문재인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박영선 의원이 와서 연설할 때 뭐 잘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왜 이제 왔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조금 험한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정철 의원 말처럼 나쁜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일단 정권 교체 후에 그럼요. 따질 건 따지고 지금은 대동단계. 그렇죠. 홍준표가 선거 때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필요하면 뭐든지 다 필요했어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전혀 뭐 동의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그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딱 들으면 딱 이해가게. 세탁기에 들어갔다 왔다. 지게작대기는 얘기 잘못한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는 부직갱이라도 돕는다. 부직갱이가 뭔지 알아요? 부직갱이 불 지필 때. 네. 네. 필요한 거죠. 해집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속담은 고양이 손도 빌린다. 그런 말도 그렇네요. 있죠. 예. 하여튼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합시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요? 없어. 거미줄도 모으면 네. 사자를 먹는다. 진짜요? 네. 정춘 의원이 말하면 괜히 안 믿겨져요.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눈빛이 진실된 눈빛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돌의 색이고 분노는 물의 색이라. 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정세영 의원은 분노를 많이 물에 새긴 것 같아요. 술에 새겼어요. 술에. 예. 제가 요즘 정철 의원한테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살이야. 보살이 아니라요. 네. 보살펴 주세요. 아무래도 정치하지 말고 귀의를 하세요 종교에. 참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 알아봤습니다. 잠깐. 예. 광고 있습니다. 또 뭐. 효도하고 나라고 하자. 토닥토닥 두드림 운동. 부모님을 설득하라. 부모님의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등도 토닥토닥 두들겨드려서 예. 문재인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고 설득에 성공했다면 엄지척 같이 인증샷을 찍어서 아무데나 마구마구 날려달라. 인증샷을 물구나무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어려웠다 우리 엄마. 그럴 때는 물구나무를 서라. 저 빡빡이 했잖아. 빡빡이 어려웠어? 부모님 설득하는 거? 근데 물구나무를 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 1번입니다. 1번이잖아요. 그래요? 기호 1번. 다리가 두 개에서 2번 아니야? 아닙니다. 네, 1번. 다리를 모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첫날 둘째 날 비가 왔지 않습니까? 예. 비가 내리는 게 일자죠. 비가 내리면 일자잖아요. 예. 바람이 분다고 3자로 갑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좋은 징조다. 그래요? 막 갖다 붙이는군요. 아니 비가 와서 사람들이 좀 힘들다 막 그래가지고 이건 좋은 징조다. 내리는 게 다 일자로 내리지 않느냐. 그래요. 눈보라 치면 큰일 나겠네요. 눈보라 쳐도 비스듬히 1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79회 방송 마치고요. 80회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80회 키워드 뭐예요? 문재인. 네. 슬로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80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청정구역 오늘 청정구역 방송이 나갔었는데요. 녹음은 어제 했고 손혜원 의원이 갑작스럽게 난입을 했어요. 방송 중에. 난입했습니까? 네. 요 앞에 유세한다고 지나가다가 안가에 불 켜져 있다고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한 10분 얘기하고 왔어요. 얘기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빨리 정치 알바 복귀하라 그런데. 제 의뢰인도 그래요. 의뢰인도요? 네. 전혀 몰랐는데 제 의뢰인이 사건 이제 한참 진행하는 중이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손혜원 의원은 언제 나오시나요? 빨리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나 포스터 이런 거 현수막 할 얘기 많은데 요즘에.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7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정 멤버 나오셨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네, 요즘
바쁘지 않아요? 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네. 듣자 하니 네. 요즘에 종편에서 좀 네. 뭐라 그럴까 좀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그래서 패널들 발언에 좀 신경도 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렇죠. 네. 그게 갑자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종편에서도 방통위에서 뭐 좀 한마디 했는지 그 다음부터 좀 내용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좀 한쪽에 치우친 발언을 해도 그냥 넘어가다가 이제는 양쪽의 발언을 다 이제 좀 신경을 쓰고 또 하나가 그동안 그냥 그 고정 멤버로 쭉 지내던 방송 프로그램이 꽤 있는데 약간의 그 멤버의 패널의 변화가 있습니다. 교체를 했죠?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내려왔대요. 친안, 친문 또는 민주당, 국민의당 숫자를 맞춰라. 네, 정확하게 해라. 네. 그러니까 패널도 야당이면 어딘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곤란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9여권 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도 있고 바른정당도 있고 심지어 새누리당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더 넓게 해보자면은 남재준 후보도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그러면 손수호는 네. 뭐예요? 친문이에요? 저요? 전 친이. 친이가 뭐예요? 이동형. 그래요.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아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참 유세인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문재인을 뽑아주세요. 네. 준비된 후보, 든든한 후보,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아싸. 네. 우리 방송이 한 30분 딜레이 됐는데 한참 지금 합정동에서 유세를 하고 왔다고. 수유역 갔다가 네. 제가 지금 요즘 떴다방입니다. 네. 수유역 갔다가 합정역. 네. 그래서 한참 아싸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 민주. 이덕화 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부탁해요. 그래서 유세 기법을 바꿨어요. 네. 디스크 자키.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음향 감독님이 지나오는 거야. 네. 자전거 타고. 네. 그래서 저분도 감동을 받았는지 네.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고. 그래서 오늘 막 엄청 찍었어요, 사진.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껏 찍어주세요. 사진은 정청래를 찍고 투표장에서는 문재인을 찍어주세요. 이거 제 고향 인천 월미도의 디스코 팡팡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로고송을 틀어놓고 네. 하니까 다들 있잖아. 이렇게 막 어깨도 막 흔들고. 그래서 오늘 뭐라 했는지 알아요? 어깨를 흔들고 신명난 대한민국 만들어 봐요.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괜찮네. 반응 좋았어요? 네. 많이 몰려왔어요 오늘 사람들? 아니 거기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람이 내려가지고 합정역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전철역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분들인데 한 번에 한 100명씩 몰려와요. 근데 그분들 있잖아. 다 어깨를 이렇게 흔들면서 와. 엉덩이 실룩실룩 어깨 흔들고 신명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봐요. 이렇게. 야 그랬더니 노골송하고 딱딱 맞아요 이게 음이. 근데 앞으로 20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 목도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마이크 성능이 좋으니까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요? 네. 안철수는 완전히 목이 갈 것 같아. 자꾸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자체 음성 변조. 네. 새로운 대한민국 누굽니까? 이런 유세 이제 안 됩니다. 안 먹혀요. 낡은 유세. 네. 낡은 유세는 가고 새로운 디스크 자키 유세가 와라. 예. 새로운 대한민국, 알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지난 주말 EJ 콘서트 참석자 부산까지 내려와 주셔서 자리를 빛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 이 작가 있잖아. 네. 그날 진짜 이 작가에 대해서 네. 그 위대함에 대해서 네. 진짜 놀랐어요. 예. 나 이 작가를 못 만나고 올라왔어요. 내가 나오는데 사인하느라고. 야 사인이 줄을 섰는데 한 1km를 있잖아. 꼬불꼬불 줄을 섰더라고. 근데 사인만 꼬박 3시간을 넘게 했대요. 예. 야, 내가 기록이 1시간 반인데 역시 이 작가는 나보다 머리통은 2분의 1인데 위대함은 2배구나. 고맙습니다. 그럼 잘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된대. 그래서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 하여튼 자리 빛내 감사하고요. 근데 사람들 진짜 많이 왔더라. 네, 많이 왔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오기로 해놓고는 약속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TBS의 촛불 시위 특집 생방송에 출연하기로 한 달 전에 얘기를 해놓고 깜빡하고 있었어요. 진짜 정말 깜짝 놀라서 제가 정청래 의원님께서 손수 왕복 기차표까지 다 끊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같이 내려가자고. 그거를 급히 이제 취소하고 못 갈 정도로 정말 제가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나이에 치매예요? 아주 요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감합니다.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누가요? 안민석이. 네,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 선대위의 자리를 하나 맡았네요. 제 직함을 소개해드리도록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중앙선대위원회 국민참여본부 공동본부장 정청래, 서울특별시당 상임고문 겸 공동선대위원장 겸 홍보위원장 겸 SNS 총괄본부장 겸 유세단원 정청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당 그 직책은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고 중앙당은 이제 이번 주에 새롭게 임명된 건데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뭐 하는 곳입니까? 문재인 선대위에서 제일 중요한 요직이죠. 네. 왜냐하면 국민 참여 없으면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핵심 중에 핵심, 요직 중에 요직이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한 분을 모셨어요.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조진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민참여본부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국민 참여 없이 어떻게 정권도 교체하고 바른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뭐 행동도 이렇게 이끌어내고. 그래서 이거는 안철수 후보 진영으로서는 굉장히 적신호죠.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트렌드, 추세인데 그게 꺾인 거예요. 한풀 꺾였다 보니까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손수 변호사,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러니까 포스터에 본인이 나가는 포스터에 당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왜일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 당 지지율보다 본인의 지지율이 높다. 즉 당이 전면에 부각되면 오히려 손해다라는 판단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국민의 당에 소속된 여러 의원들의 힘을 좀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호남으로 국한되고 반면 이제 의회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뭐 TK 지역에서는 국민의당이 부각되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숨긴 것 같은데 뭐 선거에서 이기면 잘한 결정이고 지면 그게 패착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도 당명을 포스터에 적지 않은 후보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네. 노태우 후보가 대선 포스터 보니까 당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30년 전이죠? 예. 30년 가량 지나서 그런 상황을 또 보게 됐습니다. 노태우는 이해가 가네요. 전두환 민정당하고 이제 갈라치기 한 거지. 예? 그래서 자기는 그 뿌리가 아니다. 네. 나는 나일 뿐이다. 네. 그걸 지금 똑같이 했다 30년 후에. 그러니까요. 과연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당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주는 것 같습니다. 선수의 이 분석 동의하십니까?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그 선거 벽보 이것이 뭐 논란이 되니까 굉장히 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소머리 창법 누굽니까? 이것이 마치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노이즈 마케팅. 본인들은 굉장히 지금 뭐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선거 벽보는 상업 광고와 달리 갖춰야 될 기본 예의가 있습니다. 당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이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목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왜소해 보이고 어떤 지도자의 상을 부각하기에는 굉장히 나약하고 유약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실패작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슨 홍길동의 비애도 아니고 호부 호용을 하지 못하는 내가 국민의당 후보라고 자랑스럽게 내보이지 못하는 그런 정당에 뭐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겁한 행위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플러스 득표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인 의혹 같은 경우에도 뭐 와이프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넘어가는 거고. 저는 그거 보고 좀 약간 불쾌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미경 여사께서 여러 가지 잘못을 했다면 뭐 그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는 것도 당연한 도리겠고 또 설령 이제 당사자인 김미경 여사가 직접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힘으로도 다시 사과 여러 차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직접적으로 그런 상황을 뭐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뭐 둘째로 치고 전혀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또 보도를 보면은
좀 관여를 한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직접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아내가 사과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좀 알쏭달쏭한데 이게 일부 또 안철수 후보를 또 좀 좋지 않게 바라보는 분들이 또 공주가 가니 왕자가 왔다. 뭐 이런 공가왕이라는 또 신조어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가슴에 좀 많이 남고 머리도 남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은 이제 8년 의정 생활하셨잖아요. 네. 8년 하는 동안 솔직히 말해주세요. 김미경 교수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요? 그러니까 사모님 일거리를 이렇게 뭐 시켰다든가 보좌진들한테. 저는 그런 걸 싫어했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선거 때 딱 2주일만 나타나고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김성희 보좌관이, 폭로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주고받은 카톡. 뭐냐면, 전 나중에 뭐, 정청래가 뭐 폭로도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트위터 떠돌아다니더라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한백이 아빠 요즘 술 많이 드시면, 약해지니까 빨리 좀 보내주세요. 김성희한테 그래 같이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더니 바로 김성희 보좌관이 문자를 보냈어. 지금 바로 택시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넵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 정도만. 네. 저희 집사람이 관여를 기피한 건가? 자, 그러면 다른 의원들의 뭐 부인이나 남편이 이런 갑질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근데 천태만상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집사람이 아예 제 일에 관여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지역 사무실에도 뭐 1년에 한 번도 안 와요 거의 다. 그리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사모님들이 실제로 실세다. 그래서 뭐 세비든 활동비 내역 이런 것을 사모님이 다 관여를 하고 보고받는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구태인 거고 갑질인 거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국가의 녹을 다 이거 국가의 녹이잖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옛날에 뭐 그런 거죠. 그 남편이 원스타면 와이프는 뭐 투스타다 쓰리스타다 그런 얘기 군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들은 의원회관에 이렇게 자주 온대요. 자주 와가지고 막 혼내고 뭐 간섭하고 뭐 이런데요. 저는 근데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왜요? 제가요 17대 초선 국회의원 때 4년 동안 국회를 한 번도 안 온 거야. 그리고 제가 재정부 질문을 7번인가 했는데 한 번도 와서 방청을 안 한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19대 국회에 들어가면서 내가 진짜 그때 서운했다. 그랬더니 한 번 우리 애 데리고 대정부 질문할 때 한 번 방청 왔더라고요. 저랑 정반대네. 하지 않으면 맞아요.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본 딱 갔다 온 지 10년 됐는데 몰라 다 까먹었어 진짜로. 아까워요. 좀 돈 들어가지고 어렵게 배웠는데. 맞지는 아까니까 또 때모 기대이네. 이거는 알겠잖아. 그건 알죠. 네. 저는 이것만 압니다. 요코하마.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아노이 때뭐 고구메노 요니 와타시와 이럴 때 으세 노라카. 그래요. 네. 자, 짐 잉글리시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고요. KY팜. 오늘 광고는 KY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인데요. 5월이 가정의 달이죠. 5월의 가정의 달 선물도 많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주문 메시지에 선물 포장이라고 적어서 주문해 주시면 무료로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배송해 드리는데요. 이런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병 이상 주문하면 추가적인 가격 할인이 되는데 병당 2,000원씩 그러니까 4,000원 할인됩니다. 4병 주문 시 병당 4,000원 16,000원 할인되는 거죠. 어버이날 선물로 매우 좋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J몰에서 주문하셔도 되고 또 네이버 쇼핑에서 KY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장까지 살아간다 그러니까. 네. 많은 관심 제가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광고주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동영 작가님의 마음을 일부 알아서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산돌넷이라는 그 IT 업체 전화를 했어요. 그래요? 네, 저희 직원 시켜가지고 비서가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바꾸려고 했는데 기존 업체보다 싸요. 진짜요? 그래서 당장 바꾸려고 했죠. 네. 그랬더니 기존 업체 계약이 10월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그걸 해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위약금이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몇 달만 참았다가 앞으로 계속 산돌렛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네. 자, 여러분들도 연대 의미에서 팟캐스트 광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본격적 방송 들어가세요.
대선 후보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부터죠. 우리 녹음이 18일이니까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도 방금 선거운동을 하고 왔고 팻말을 지금 하나 목에 걸고 왔어요. 이거 보면 네. 선거 사무원. 이 팻말을 달고 있어야지만 연달에 올라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유세처에 올라가는 것은 이거 없이 그냥 할 수도 있고. 선거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아무나 올라가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차지 않으면 좀 제약이 좀 있어요. 어떤 제약이 있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 제약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찼으니까 마음대로 막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돼서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후보들이 돌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대구에서 첫 유세를 끊었습니다. 이 대구에서 첫 유세를 끊는 건 역시 가장 취약 지역이니까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대구에서 처음 스타트를 한 것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228 민주우거 그 현장에 가서 첫 유세를 마치고 그리고 대전 찍고 서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뭐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통합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주창한 게 일자리. 네. 지금 대구가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제가 그렇게 안 좋은데 계속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를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첫 메시지로 발표했던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호남 안방을 먼저 공약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후보가 대구를 간 것과 달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다급한 마음이죠. 그래서 호남의 어떤, 충성도 높은 고정 지지층이 없으면 언제 지지율이 급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호남에 대한 구애, 그렇죠? 이런 부분을 했는데, 참으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 박지원 당대표의 그 지역 감정을 유도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겨레에도 뭐 엄청 지면을 할애해서 비판을 했고 정치평론가나 교수들도 상당히 좀 비판적 논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국민의당도 민주당에서 떨쳐나간 사람들이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지역 감정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본 집단들인데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유세 중에서 호남목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귀에 걸렸습니다. 그거는 호남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좀 폄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떡꿈을 바라고 투표하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대통령 선거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나의 이권과 관련된 이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처럼 상당히 3, 40년 선거 유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 없었죠. 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그 얘기를 하면서 대북 송금 특검으로 김대중 대통령 뭐 골로 보냈다. 이런 또 약간 저질 발언 이런 것도 해서 제가 이렇게 트위터를 했죠. 골로 보내야 될 것은 망국적 지역 감정이다. 그렇죠. 정치 구단이 아니라 정치 구태다. 굉장히 구태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가역적으로 퇴장시켜야 된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또 박지원 대표가 호남에서 연일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호남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듯한 그런 그 내용의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TK에서 지금 1위거든요. 네. 도대체 이게 기존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번 대선에는 이런 현상이 있는지 좀 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뭐 반문재인 성향이 있으니까 특히 대구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그 과거 구여권이 몰락했잖아요. 근데 대구 사람들은 그 몰락한 구여권의 정당하고 같은 동일체 효과를 누렸었거든. 그런 현상을 머릿속에 그렸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지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민주당은 갈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안철수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의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실제로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리고 KBS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그리고 조선일보와 칸타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기는 걸로 일주일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조정기를 거칠 것이다. 그리고 5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중앙일보는 아주 접전 현상으로 벌어졌지만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무려 15% 차이로 그리고 대체적으로 7% 5% 이렇게 차이 나는 여론조사가 5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또 이렇게 나오면 제가 또 이름도 쓰고 새롭네요. 새롭고 흥미롭고 이 모든 것이 정청래의 공로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손소 변호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만 명 중에도 한 명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받으셨나요? 이거 관심 분야도 정책, 교통, 여성, 방송 굉장히 많네요. 손소 변호사 이렇게 나눠본 겁니다.
벌써 하셨어요? 인증서. 저는 아까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증서가 그렇게 좋으세요. 조진희 팀장님의 관심 분야는 교육입니다. 인증서 있잖아요. 네. 조금 더 화려하게. 더 화려하게 다시 조금 만들까요? 더 화려하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국민 의원으로 정중하게 모시도록 하세요. 인증서 바로 날라오네요. 네. 맞습니까? 네, 성명 이동영, 네. 분야 방송,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과 함께는 국민 의원으로 인증함. 2017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도장 꽝. 밑에 이 인증서는 국민의원 참여를 증명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걸 넣어야 되는데. 그래요? 네. 당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법률 검토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유권 해석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참여본부가 앞장선다. 공무원, 교사, 군인도 해도 됩니까? 전 국민 모두 하셔도 됩니다. 이거 왜냐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네네. 아니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그럼 오늘 이거 말고 또 할 말 있어요? 캠페인 말고? 다음 주에 와서 또 하세요, 다른 거. 그래서 국민참여본부 정식 코너가 이 코너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하나 했잖아. 네, 오늘 하나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와서 또 하나 해주세요. 네,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얘기 뭐 좀 해주세요. 국민참여본부장이 오게 돼서 지금 국민참여본부가 지금 거의 뭐 난리가 났다. 지금 이 캠페인에 모두들 많은 참여를 동의하는 거 말고는 지금은 국민참여본부가 원래 있었던 조직입니까? 아니면 정청래 의원 오면서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정청래 의원님을 모시기 위해 만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위인 설관이고요. 그래서 정청래를 공동본부장, 국민참여본부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포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더불어포럼이 여기 소속입니다. 이야. 그리고 우리 청래당도 오늘 단체로 가입하기로 했어요. 와. 청래당도 그렇습니다. 국민참여본부의 일원으로 네. 청래당 청래당 8,300명이 모두 할 거예요. 지금 사전 허락 없이 제가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재의 말이 곧 정책이거든요. 그래요. 예. 급조된 티가 좀 납니다만은 네. 일은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은 원샷 원킬로 국민참여본부를 이것을 성공시키는데 목숨을 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거 문재인과 어깨동무, 문재인의 국민의원이 되어서 캠페인을 정치알바에서 소개했고요. 다음 주는 혹시 뭐 예정돼 있나요? 뭘 갖고 오실지? 매주 한 번씩 오셔야 되니까. 다음 주에는 네. 이거에 대한 다양한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에피소드, 내용이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뭐 10만 명을 돌파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고할 수 있는. 다음 주도 조진희 홍보팀장이 오시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뵙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정치를 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정치 알바를 듣는 거고요. 영어를 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팁, 짐 잉글리시를 소개합니다. 짐 잉글리시는 매일 30분씩 영어로만 말하며 수강료는 아주 저렴한 95,000원이고요. 전화영어, 화상영어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특히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입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지금 이 광고 들으시면서 바로 시작할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시작할까 망설이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바로 시작하는 분들이 인생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포털에 지금 바로 짐 잉글리시를 검색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유산균이라고 다 같은 유산균이 아닙니다. 이제는 원료를 확인하고 드세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듀폰 다니스코사의 특허받은 균주로 만든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종별 다양한 균주가 배합되어 있어 원활한 배변 활동은 기본이고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나이 드신 부모님,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운동량이 부족한 청소년, 변비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하루 한 알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건강을 관리하고 면역력을 높이세요. 원료를 믿을 수 있고 효과를 믿을 수 있는 유산균은 오직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뿐입니다. 문의 전화는 02-2675-8861, 010-5220-7924. 구매는 EJ몰 또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하세요. 네, 광고 짐 잉글리시 전화 영어 짐 잉글리시입니다. 매일 30분에 1시간씩
여유 있게 영어로만 대화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짐 잉글리시. 수강료가 매일 30분씩 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돼요. 95,000원. 영어 울렁증 있는 분, 시험 준비생, 그리고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들 검색창에서 짐 잉글리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학원 할 때 영어 가르쳤죠? 당연합니다. 원어민 선생도 있었죠. 근데 본인은 이제 문법 위주로. 저는 문법 위주로 했고요. 네. 저는 영어 회화가 딸려가지고 연세학당을 다녔어요. 밤에는 애들을 영어 문법을 가르치고 아침반 연세학당 2년을 다녔죠. 그때 손석희 아나운서가 같이 다녔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근데 이 짐 잉글리시는 문법보다는 매일 30분 이게 통화를 하기 때문에 회화에 실력에 아주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매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영어라는 게 아주 잘하는 사람도 한 몇 달 안 하면 또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연세학당 제가 4급인가까지 했어요. 그것 정도 마치니까 그때는 외국인들이 막 길거리 돌아다니며 막 쫓아가서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게 언어는요 매일 하면서 이제 함께 가자 해서 만든 이제 선거팀의 핵심 조직입니다. 핵심 조직. 그럼 조진희 팀장이 오늘 우리 방송에 초대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좀 캠페인 하나 준비 중인데 캠페인. 네. 이것을 좀 잘 홍보하고자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정치 알바를 좀 활용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 작가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지금 허락 없이. 네. 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 허락 없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정치 알바 있잖아요. 국민참여본부 코너를 고정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실세가 아닙니까? 근데 이걸 부탁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있잖아. 시간이 없어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긴급 우리하고 상의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긴급 상황에서 뭐 출연한 건 좋은데 선거에 도움이 돼야 되지. 그렇습니다. 도움 됩니까? 됩니다. 확실히 출연하는 게? 우리 정치 알바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네. 목소리만? 네? 목소리만? 목소리뿐만 아니죠.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할 캠페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캠페인은 너무 네, 긴장돼요? 네, 방송에 나와서? 네. 빨리 쳐다보지 마요. 이렇게 빨리 쳐다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네. 문재인과 함께하는 국민의원 캠페인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 이제 번호로 1588-2017이라는 번호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문자로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을 남기셔도 되고 응원을 해주셔도 되고 그런 것들을 쉽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문자의 내용에 걸맞는 또는 비슷한 그런 어떤 정책 카드가 이제 쉽고 재미있게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국민 참여 본부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국민의원으로서 그런 저희 캠페인에 참여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저희 인증서가 하나 나가요. 네. 거기에 인증서에 간단한 이제 자기 이름과 관심 분야 이런 것들 입력해 주시면 문재인 후보님의 직인이 찍힌 저희의 국민의원이 되어주셨다 하는 이제 인증서가 나갑니다. 참여하면 그런 인증서가 옵니까? 네. 좋은 그리고 거네. 바로바로 문자 보내면 거의 1, 2초 만에 바로바로 이렇게. 번호 안내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1588-2027. 네. 1588은 많이 기억하는 번호이실 것 같고. 대리운전. 네. 2017년. 네. 2017이에요? 2017입니다. 미안해요. 2017. 1588-2017. 1588-2017. 1588-2017. 감사합니다. 국민참여본부였습니다. 네. 국민참여본부. 참여하는 거 어렵지 않네요. 간단하네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문자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번호만 치시면 어떤 내용이든 보내시면 재미있는 카드가 날아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88-2017로 전화를 걸어서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문자를 보내는 무슨 말이에요? 근데 번호상 전화를 만약에 걸으시면요. 문 후보님의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음성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자 안내가 또 문자로 날라오거든요. 자, 손수 변호사 그거 틀어가지고 방송을 좀 들려주시고요. 네. 스피커폰으로 한번. 전화를 직접 하면 문재인 후보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스피커로 들려주세요. 문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동영 이름 남기고 관심 분야 뉴미디어.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연결. 지금 이미 렉이 걸렸죠. 트래픽이. 자, 전화를 하면은 저 이제 문재인 후보 음성이 나오고요. 문자로
1588-2017로 문자를 해서 문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동형이 보낸다. 그러면 저는 이동형입니다. 관심 분야는 뉴미디어 팟캐스트 SNS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자마자 포스터 같은 게 하나 가요. 예. 서비스로. 그다음에 인증서가 갑니다. 인증서. 성명 이동형. 분야 뉴미디어. 귀하를 국민의원으로 네, 국민의원으로 임명합니다. 인증합니다. 인증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이름 쓰고 문재인 직인이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본인이 활용할 수 있죠. 그냥 내 이름 쓰고 관심 분야. 네, 그 선택 항목이 다 있어서요. 그 맞춰서 관심 분야 입력하시고. 아니, 문자를 그냥 보내는데 어떻게 선택 항목이 있어요? 그냥 문자를 보내잖아. 처음에는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 이렇다 또는 이제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면 정책 카드와 함께 그 인증서에 넣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할 만한 URL이 하나 날라오거든요. 그걸 하시고 거기서 이제 성함하고 그런 거 하시면 바로 인증서가 이미지로 이제 날라옵니다. 용량을 좀 증설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계속 걸었는데 계속.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일부터라 오늘은 이 정치 알바가 업로드되는 시점부터 이게 스타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대선 바로 전날인 5월 8일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이 목표입니다. 100만. 국민의원. 와.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열어갈 국민의원. 그래서 임명장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네. 그래서 인증서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직인이 찍힌 빨간 도장 있잖아요. 사각 도장. 네. 이 찍힌 일종의 임명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제가 보냈어요. 문자를 방금. 네. 이동형 관심 분야 뉴미디어 대통령 되시면 올드미디어가 아닌 뉴미디어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했더니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정책 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로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과 함께하는 국민 의원이 되어주세요. 아래 링크를 눌러서 인증서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링크를 눌렀더니 이름, 관심 분야, 연령대, 시도 이렇게 딱 나오네요. 네, 그러면서 제출 이렇게 돼 있다. 다시 한번.